세상은 불타고 있지만 화면 위의 숫자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2026년 3월입니다. 은 가격은 온스당 82달러 39센트에 머물러 있습니다. 중동의 전쟁은 걷잡을 수 없이 격화되고 있으며 에픽 퓨리 작전이 호르무즈 해협을 무자비하게 휩쓸고 있습니다. 거대한 유조선들이 잇따라 피격당하고 전 세계의 핵심적인 해상 운송 경로가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인류는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지정학적 혼란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장 확실한 안전 자산이어야 할 은은 마치 보이지 않는 주인의 허락을 기다리기라도 하듯이 80달러 초반대에서 횡보하며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수많은 투자자들과 실물 자산 보유자들이 분노와 좌절 섞인 질문을 던집니다. 왜 지금 당장은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하지 않는 것일까? 왜 전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도 시장은 이토록 기묘한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일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화려한 월스트리트의 전광판이나 거래소의 차트 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아시아의 굳게 닫힌 항구들에서 비극적으로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스마트폰의 거래 애플리케이션을 5분마다 새로 고침하며 멈춰버리는, 가격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때 진짜 위기는 전혀 다른 곳에서 싹트고 있었습니다. 금융방송의 앵커들이 인플레이션과 이자율에 대해 떠드는 동안 귀금속 시장이 아니라 에너지 시장, 특히 아시아 지역의 디젤과 가솔린 수출 시장에서 역사의 흐름을 바꿀 거대한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조만간은 가격이 온스당 100달러를 훌쩍 넘어설 수밖에 없음을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가장 치명적이고 중요한 거시 경제적 연결고리입니다. 인플레이션 방어나 안전자산 수요 같은 뻔하고 안일한 논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 1온스의 은을 차가운 땅 속에서 캐내기 위해 반드시 지불해야만 하는 물리적인 에너지 비용에 관한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며칠 전 밤 중국 정부가 내린 파멸적인 결정으로 인해 하룻밤 사이에 기하급수적으로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적인 밤을 보내고 있을 때 베이징의 심장부에서는 극도의 공포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중동 지역의 무력 충돌 격화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입 전면 중단 가능성에 직면하여 국가적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즉각적으로 시노펙과 페트로차이나를 비롯한 최고위 국영 석유 정제 기업들에게 긴급 지시를 하달했습니다. 목요일 아침을 기해 국제시장으로 향하는 디젤과 가솔린 수출을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중단하라는 전시 상황에 준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국 내에서 정제된 연료를 미친 듯이 비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동의 원유 공급이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완전히 끊기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여 자국의 거대한 경제를 돌리는 데 필요한 단 한 방울의 디젤과 가솔린이라도 영토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철저히 틀어막은 것입니다. 더욱 두려운 사실은 이 생존을 위한 이기적인 공포가 전염병처럼 아시아 전역으로 번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른 아침 중국의 뒤를 이어 자국의 연료 수출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도는 유사한 수출 통제 조치를 은밀히 준비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 역시 긴급 에너지 대책 회의에 돌입하여 국가적 차원의 연료 확보 비상망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디젤 연료 공급의 막대한 물량을 책임지던 아시아의 정제시설 전체가 완벽한 자기 보존 모드에 돌입하여 나머지 세계와의 연결고리를 차갑게 끊어버린 것입니다. 아시아의 공장들과 정유소들은 오직 자국 국민과 자국 산업만을 위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서구 세계의 수많은 기업들과 광산들이 이 연료에 얼마나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지는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에너지 공급망의 붕괴가 글로벌 광산업에 어떤 끔찍한 의미를 가지는지 주류 금융 언론은 결코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광고주들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지정학적 위기가 초래할 에너지 붕괴가 실물 자산의 핏줄을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 철저히 침묵합니다. 은은 델러스의 금고나 스위스의 정제소에서 마법처럼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혹독한 자연 속에서 거대한 기계와 엄청난 양의 연료를 소비하며 물리적으로 채굴되어야만 하는 땀과 에너지의 결정체입니다. 연료가 멈추면 기계가 멈추고 기계가 멈추면 실물 경제로 공급되는 모든 광물은 영원히 땅속에 갇히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무역 정책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화라는 환상이 깨어지고 각자 도생의 시대로 진입하는 잔혹한 서막입니다. 그들은 자국의 경제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빗장을 걸어 잠갔지만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 산업의 혈맥을 무참히 짓밟아버린 셈입니다. 그 혈맥의 중심에는 우리가 화면 위에서 숫자로만 소비하는 은이라는 금속의 진짜 탄생 과정이 존재합니다. 은은 뉴욕의 화려한 빌딩 숲이나 런던의 번화가, 금고에서 마법처럼 생겨나지 않습니다. 대중이 알지 못하는 가장 충격적인 진실 중 하나는 전 세계는 생산량의 70% 이상이 은을 캐기 위한 독립적인 전용 은광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은은 구리나 납, 그리고 아연과 같은 거대한 산업용 베이스 금속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얇은 부산물에 불과합니다. 페루의 험준한 안데스 산맥이나 멕시코의 메마른 고원, 그리고 칠레의 끝없는 사막에 자리 잡은 거대한 노천 광산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곳은 인간의 육체적 한계를 매일같이 시험하는 척박한 땅이며 이 거대한 지옥의 구멍 속에서 광부들은 수백만 톤의 암석과 흙을 파내야만 비로소 소량의 구리와 납, 그리고 그 깊숙한 곳에 숨겨진 은의 흔적을 간신히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자연의 두꺼운 껍질을 찢고 들어가는 무자비한 작업은 오직 압도적인 기계의 힘으로만 가능하며 그 거대한 기계들의 유일한 식량은 바로 디젤 연료입니다. 타이어 높이만 12피트에 달하는 초대형 광석 운반 트럭들을 보십시오. 이 거대한 쇳덩어리들은 단 하루를 움직이기 위해 수백 갤런의 디젤 연료를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며 자욱한 먼지를 일으킵니다. 단단한 암석을 산산조각 내고 퍼올리는 거대한 굴착기, 무거운 흙더미를 짐승처럼 밀어내는 불도저, 그리고 땅속 깊은 곳까지 굉음을 내며 파고드는 대형 차감기까지 광산의 모든 것은 오직 디젤의 연소 폭발로만 작동합니다. 광산이라는 이 거대한 산업 생태계는 디젤 연료를 붉은 피로 삼아 쉴 새 없이 박동하는 거대한 기계 괴물과도 같습니다. 채굴된 수백만 톤의 원시 광석은 흙먼지가 날리는 광산에서 거대한 파쇄 시설로 쉴 새 없이 운반되어야 합니다. 일주일 내내 24시간 내내 육중한 디젤 트럭들의 기나긴 행렬은 끊이지 않고 이어집니다. 파쇄 시설에 도착한 광석은 유용한 금속을 분리하기 위해 고운 미색가루로 으깨어지며 이 끔찍하고 거친 파쇄 과정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전력이 소모됩니다. 문명과 동떨어진 오지나 높은 산맥에 위치한 이 거대한 광산들은 국가의 안정적인 주요 전력망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이토록 막대한 전력을 생산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수많은 디젤 발전기와 천연가스 터빈을 밤낮 없이 돌려 전기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뿐입니다. 에너지가 에너지를 먹어치우는 악순환의 굴레입니다. 광석이 부서지고 농축된 끈적한 금속 원료로 변한 후에도 에너지의 처절한 소비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페루나 멕시코의 깊은 산속에서 채굴된 금속 덩어리들은 최종적인 정제와 재련을 위해 지구 반대편의 유럽이나 아시아로 길고 험난한 해상 항해를 시작합니다. 끝없는 바다를 가로지르는 이 거대한 화물선들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은 저급 디젤 연료의 일종인 벙커유입니다. 지질학자가 헬리콥터를 타고 거친 산맥을 헤매며 처음 광맥을 발견하는 순간부터 정제된 눈부신 1온스의 은화가 당신의 손에 쥐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물리적 과정은 저렴하고 풍부한 디젤 연료의 쉼없는 공급이라는 단 하나의 위태로운 전제 위에 얹혀 있습니다. 디젤이 멈추면 은도 멈춥니다. 이것이 어떠한 금융 이론으로도 부정할 수 없는 절대적인 물리적 현실입니다. 광산업계에서는 이 모든 복잡하고 피를 말리는 과정을 숫자로 환산하여 총유지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광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노동자의 인건비, 거대한 장비의 유지와 보수 엄격해지는 환경, 규제, 준수, 비용 등 1온스의 은을 차가운 땅속에서 캐내어 최종 시장에 내놓기까지 들어가는 모든 물리적이고 경제적인 비용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비교적 평온하고 안정적이었던 지난 10년 동안 주요 광산들의 총 유지 비용은 대체로 온스당 18달러에서 22달러 사이를 평화롭게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안정적인 에너지 시대의 안락함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2022년 후반 러시아로 향하는 노르트 스트림 가스관이
차가운 바닷속에서 산산조각 났을 때부터 이미 값싼 에너지의 시대를 영원히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이 생존을 위해 디젤과 가솔린을 자국 내에 비축하며 전 세계를 향한 연료 수출의 동맥을 스스로 끊어버린 2026년 3월의 현재 상황은 과거의 어떤 에너지 위기보다도 치명적이고 절망적입니다. 디젤 가격이 폭등할 때 광산업의 심장 박동을 나타내는 이 총 유지 비용 지표에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 과거의 사례를 보면 명확해집니다. 2022년 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글로벌 디젤 공급망이 일시적으로 교란되었을 때 미국 내 디젤 가격은 평균 3달러에서 일부 지역의 경우 갤런당 5달러 50센트 이상으로 급등했습니다. 유럽에서는 그 충격이 더욱 가혹하여 갤런당 7달러에서 8달러에 육박하는 공포스러운 폭등을 경험했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주요운 채굴 기업들은 자신들의 총 유지 비용이 통제 불능 상태로 치솟고 있다고 다급하게 주주들에게 보고해야만 했습니다. 일부 광산에서는 불과 한 분기 만에 온스당 20달러였던 채굴 비용이 28달러, 심지어 32달러까지 솟구치며 광산업계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그것은 단지 몇 달간 지속되다 간신히 안정을 찾은 일시적인 디젤 가격 상승이 남긴 상흔이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2026년 3월의 핏빛 현실로 시계를 돌려 스스로에게 냉정하게 물어보십시오. 하루에 수백만 배럴의 디젤과 가솔린을 토해내며 전 세계 산업을 지탱하던 아시아의 거대한 정제시설 전체가 글로벌 시장으로의 수출을 전면 차단하고 셔터를 내렸을 때 과연 광산의 채굴 비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럽의 정유사들과 미국의 정유사들이 상실된 아시아의 막대한 공급량을 어떻게든 메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칠 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들은 절대로 그 거대한 구멍을 메울 수 없습니다. 거대한 정유시설은 월스트리트의 마법 지팡이를 휘두른다고 하룻밤 사이에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년의 시간과 천문학적인 자본이 필요하지만 엄격해진 환경 규제와 대형 금융기관들의 위선적인 ESG 정책 압박으로 인해 지난 수년 동안 새로운 정유소는 지구상에 거의 건설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30일에서 60일 동안 시장에서 벌어질 일은 불을 보듯 자명합니다. 디젤의 가격은 말 그대로 산산조각 나며 궤도를 이탈하여 폭발할 것입니다. 2022년에 우크라이나 위기조차 가벼운 감기처럼 보이게 만들 만큼 엄청난 가격 폭등이 전 세계의 물류와 산업을 덮칠 것입니다. 미국에서 갤런당 8달러, 9달러, 10달러가 찍힌 디젤 가격표를 보는 것은 이제 놀라운 일이 아니며 아시아의 디젤 수입에 절대적으로 생존을 의존하던 유럽과 기타 지역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끔찍한 피해 대가를 지불해야만 할 것입니다. 디젤 가격이 포물선을 그리며 수직으로 치솟을 때 은을 캐내는 데 필요한 총 유지 비용 역시 디젤과 완벽하게 똑같은 파멸적인 포물선을 그리며 하늘로 솟구칠 것입니다. 이 끔찍한 수학적 연쇄작용이 광산의 장부 위에서 실시간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낱낱이 계산해 보겠습니다. 디젤 가격이 갤런당 4달러 정도인 정상적인 경제 상황에서 대형은 광산 기업이 온스당 22달러의 총 유지 비용으로 광산을 운영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는 광물을 캐고 부수고 정제하여 시장에 내놓는데 22달러의 생돈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시아의 이기적인 수출 금지와 그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의 연쇄 붕괴로 인해 디젤 가격이 4달러에서 8달러로 정확히 2배 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대한 채굴 장비와 터빈을 굴리는 에너지 비용은 일반적으로 광산 전체 운영비의 30에서 40%라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에너지 비용이 2배로 상승하면 전체 채굴 비용 역시 30에서 40% 가까이 수직 상승하게 됩니다. 22달러로 은을 캐며 근근히 버티던 광산은 이제 온스당 28달러에서 30달러 사이의 막대한 출혈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디젤 가격이 단순히 2배 오르는 자비로운 선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현재 원자재 선물 시장에서 감지되고 있는 폭발적인 징후들과 이미 유럽과 미국의 실물 디젤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맹렬하고 이성 잃은 패닉 바잉을 고려할 때 아시아의 철저한 수출 통제가 단 한 달이라도 유지된다면 디젤 가격은 60일 이내에 3배 혹은 4배까지 이성을 잃고 폭발할 수 있습니다.
중동의 군사적 긴장이 인류의 통제 한계점을 넘어 디젤 가격이 갤런당 4달러에서 12달러 혹은 16달러로 치솟는다면 광산의 에너지 비용은 3배, 4배로 기괴하게 팽창하는 것입니다. 이는 은광산들의 총 유지 비용을 온스당 40달러에서 50달러 혹은 그 이상의 미지의 영역으로 가혹하게 밀어올리며 모든 경제적 논리를 파괴할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월스트리트의 번지르르한 사무실과 뉴욕 상품 거래소,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종이 계약서라는 허구의 무기로 은 가격을 비열하게 억눌러왔던 모든 거대 금융, 은행들을 향한 피할 수 없는 잔인한 수학적 피할, 심판이 시작됩니다. 광산 기업이 은일 온스를 캐내는데 40달러나 50달러의 피 같은 비용을 쏟아붓고 있는데 컴퓨터 모니터에 찍힌 종이 은의 가격이 고작 82달러에 불과하다면 광산 기업이 가져가는 이유는 온스당 32달러에서 42달러 언저리로 처참하게 쪼그라듭니다. 더구나 이 얇디얇은 이윤조차 정부에 내야 할 막대한 세금 주주들의 입을 막기 위해 지급해야 할 배당금, 엄청난 규모의 채굴 장비를 사기 위해 빌린 부채의 이자 상환, 그리고 10년 후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새로운 광맥 탐사, 비용을 전혀 공제하지 않은 착시 현상에 불과합니다. 이 모든 실질적인 지출을 장부에서 빼고 나면 남는 것은 먼지처럼 흩어지는 절망적인 마진뿐이며 이는 대규모 광산 운영에 따르는 거대한 목숨 건 위험과 천문학적인 자본 투자를 정당화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모욕적인 액수입니다. 종이 위에서 숫자를 조작하며 시장의 신행세를 하던 자들은 이 거대한 물리적 한계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자연은 결코 인간이 만든 종이 돈이나 컴퓨터 화면의 픽셀로 결제받기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연 자원을 품은 깊은 땅속은 월스트리트의 알고리즘이나 허상으로 가득 찬 파생 상품에 반응하여 금속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자연은 오직 그에 상응하는 실물 에너지와 인간의 거친 땀방울만을 정당한 대가로 요구할 뿐임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허구의 금융계약서를 산더미처럼 쌓아 올린다 해도 거대한 굴착기를 움직이는 디젤 연료를 마법처럼 인쇄할 수는 없습니다. 기계의 심장을 멈추게 하는 순간 화면 위의 가격표는 철저한 거짓말이 되며 자연은 결코 종이 지폐로 매수할 수 없다는 서늘한 진실만이 남게 됩니다.